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8일 밤 11시입니다. 요사이 이 대한민국 세력이 분기탱천해 가지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참패시킨 이후에 정권교체가 대세다 하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이 요사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국, 추미애 선거 전에는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악담을 많이 했습니까? 억지를 많이 부렸습니까? 그런데 선거 이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분위기가, 공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조국, 추미애가 침묵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은 어떨까요? 같은 분위기 아닐까요?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되고, 윤석열 씨도 조심해야 되고, 안철수 씨도 조심해야 되고, 홍준표 씨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이 내가 꼭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 대통령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꼭 되어야 하겠다. 내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당장 망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편이 꼭 되어야 하겠다.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내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뭐냐? 첫째, 헌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치, 과학,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이렇게 크게 잡으면은 텐트를 크게 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면은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내가 되어야 되겠다. 국민의힘 후보가 꼭 되어야 되겠다. 국민의당 후보가 꼭 되어야 되겠다. 안철수가 되어야 되겠다. 윤석열이 되어야 되겠다. 홍준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힘이 합쳐지지를 않습니다. 합쳐지지를 않아요. 명치유신의 가장 큰 공훈자를 보통 사카모토 료마로 칩니다.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시곡구에 있는 고지현 출신의 하급 무사인데 이분이 한 역할은 당시 명치유신을 일으킬 두 세력을 합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모노세키 주변의 조슈번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가고시마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사스마번, 두 세력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가 명치유신의 제1공문자로 지금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사카모토 료마는 명치유신으로 정권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 명치유신이 성공하기 전에 라이벌 되는 무사들로부터 기습을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진정한 명치유신의 공훈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을까요? 사카모토 료마, 영원의 위대한 2인자죠. 위대한 1인자보다 더 위대한 2인자. 한국에도 사카모토 료마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지금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이런 그룹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고
꼭 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우선 할 일이 많아지고 우리 편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우리 편 사람들 다 품는 거죠. 근데 요사이 보면은 다 이렇게 또 약점을 가지고, 약점으로 치면야 뭐 없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싸우지도 않고 뭘 했느냐. 윤석열 전 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양성태, 남재준, 이런 사람 잡아넣은 사람 아니냐. 또 홍준표는 너무 막말이 심하지 않느냐. 안철수는 과거에 박원순 도우미 한 적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대통령 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의 지침을 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을 통일시켰던 비스마르크, 외교 내치를 이끌었던 비스마르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과학이 아니다. 가능성의 예술이다. 가능성의 예술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정치는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가 상대하는 것은 무슨 자연 원리도 아니고요. 목석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덕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 뜻은 이겁니다.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가능성의 예술이다. 가능성이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술은 여러 가능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한목적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예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예술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데서 해야지. 아니, 불가능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지고. 지금 이 우파 진영, 보수 진영, 중도 진영 딱 들여다보면은 성인군자가 없어요. 여기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다 내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의 독선입니다. 불가능을, 아니, 이 판에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 뽑으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한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가능성의 예술. 그러려면은 약점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강점을 보면 되는 거죠.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양성태, 그리고 국정원장들 이런 사람 잡아넣은 이른바 적폐수사한 걸 보면, 그거만 딱 보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조국 수사, 울산 부정선거 수사 등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 뜬, 그리하여 총장이 된 다음에 검찰이 이 정권의 심부름 역할, 주고 노릇하는 것을 막은 것, 이것은 높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국민들이 인정해가지고 지금 지지율 1위로 올려놓았다는 이 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철수 모델이 이번에 왜 성공했습니까? 안철수 모델은 안철수 씨가 지난 12월 20일 단일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선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권 후보가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야권 후보가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식을 대선에서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 그게 뭐 야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나는 뭘 할 거냐? 내가 불쏘시개가 되면 불쏘시개가 된다. 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되겠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모든 목표는 범야권 단일화에 의해서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위 목표다.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성인군자처럼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대통령 자리는 하나인데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깽판 놓겠다든지,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협상하지 않겠다든지,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상대방을 돕지 않겠다든지,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차라리 문재인 정권 연장이 낫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대의, 큰 대자에 의로울 어자,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희생이란 말 제일 싫어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조금 낮추고 자신의 역할을 찾자는 거죠. 뭐 그런 걸 전제로 하면서 이 정치의 성공적인 사람들이 남긴 명언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 현실에 하나의 충고가 될 것 같은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당시 집권주의던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업인으로 나갔으면 동관이나 모았을 텐데 정치가는 허업입니다. 실업은 움직이는 대로 과실을 따니까 실업이죠. 경제하는 사람들은 왜 실업가라고 하냐면은 과실을 따먹거든.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은 날지 모르지만 속은 텅텅 비었거든. 나도 2, 3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걱정이요. 정치는 허업이다 하는 말을 5.16 군사혁명을 기획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운명을 바꾼 대정치인, 대정객 입에서 나온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만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김종필 씨가. 1차 대전 때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정치가가 있습니다. 조르주 클레망소 수상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인생 자체가 기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패도 해보고 탄압도 받아보고, 그러나 70 넘어서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남긴 명언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에 친숙한 이 클레망소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쟁은 국민들에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그 말은 정치는 자기와 같은 군대도 이해하고 외교도 이해할 수 있는 대정치인이 전쟁을 지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처칠이나 클레망소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은 군인 이상으로 군인적이고 또한 정치인이고 외교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골입니다. 드골은 또 이렇게 빗댔습니다. 전쟁은 정치인에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클레망소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실패의 연속이 승리에 이르는 경우이다. 지다가 보면 이긴다는 겁니다. 실패의 연속이 승리에 이르는 경우이다. 영국은 항상 마지막 전투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워털루 같은 마지막 전투에서. 그 전에 실패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 결전에서 이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클레망소가 한 말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좌익이 되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인간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좌익이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클레망소가 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22살이다. 그 나이에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부자 관계를 끊었을 것이다. 그가 나이 30인데도 아직 공산주의자라면 꽃같이 할 것이다. 이분은 정치가가 되기 전에 의사, 언론인, 그리고 방골이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에 반대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한 적도 있고 파리 콤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드레퓨스 사건 때는 소설가 에밀 졸라를 도왔습니다. 그는 2번 총리를 했습니다. 2번째 총리직을 맡은 1917년은 1차 세계대전이 어마어마한 인명 손실을 기록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염전, 전쟁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76세의 총리 클레방소는 전선을 수시로 방문하여 참호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을 격려하고 반전주의자들을 잡아 넣으면서 프랑스의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갔습니다. 이때 프랑스 일각에서는 독일과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은 클레망소는 총력전에는 총체적 승리뿐이다 라고 해서 결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의 별명은 호랑이였습니다. 독일에 항복한 뒤엔 베르사유 강화회의를 주도했고 드골과 함께 20세기 프랑스의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입니다. 이분은 그 파란만장한 기복 많은 생애에 어울려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남자의 인생이 주로 흥미로운 것은 실패하였을 때의 걸 잘 안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던 증거이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남자의 모습이 근사하다는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였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독일 통일을 주도한 위대한 외교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과학이 아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대세를 만들 수는 없다. 그 대세를 타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대세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떤 역사의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뭘 하는 사람이냐? 대세가 형성되었을 때 그 대세를 역류하지 않고 대세를 타고 자신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정년 전 비서실장 작년에 작고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한 9년 동안 모셨던 분은 박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박정희는 정치란 게 뭔데?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치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런 정치에 대한 생각은 동양에서 상당히 오래 흘러나왔습니다. 이 전국시대에 제 나라의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공을 도와서 북강병에 성공한 관중, 참 2600년 전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을 정리한 게 관자란 책입니다.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이 관자란 책을 읽어보면은 관중, 등소평, 박정희, 이광요 같은 사람의 실용주의적, 실사구시적 정치관이 잘 들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 관자에 나오는 관중의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곳간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 의복, 식사, 의식이 족하면 영욕을 난다. 아까 박정희하고 똑같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으면은 영욕과 예절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養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곳간이 차야 한다. 의식이 좋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관중은 대중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관자에 보면은 보통 사람은 범인은 남에게서 혜택받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시작이고 덕은 원망의 바탕이 된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꾸 퍼주기만 하면은 고맙다고 생각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이라는 겁니다. 혜택받기만을 좋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워하기. 그러니까 해픈 동정론, 퍼주기, 이게 사람의 심성을 망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치와 덕치를 아주 잘 비교했습니다.
이 관중은 법치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인군주할 때 성군은 나라를 통치할 때 법에 의존할 뿐 양식에 의존하는 일이 없다. 근거 있는 개수에 의존할 뿐 막연한 이론에 얽매이는 있는 법이 없다. 공적인 기준에 의존할 뿐 개인적인 사정에 의존하는 법이 없다. 당당한 태도에 의존할 뿐 임시 변통의 책략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헛된 이름을 얻으려고 헛된 언변을 일삼지 않게 된다. 정치에 대해서 또 한 분 위대한 인물이죠. 트루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 회고록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의 사후 분석도 가장 위대한 정치가의 사전 예측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그걸 분석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에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전에 예측하는 것. 이미 일어난 사건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분석하기는 쉽지만은 정치인은 혼돈 상태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은 이 트루만 대통령의 이 위대한 대통령이죠. 6.25 때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선 오브 비치라고 그랬습니다. 김일성을 개자식이라고 하면서 혼을 내주겠다고 했던 그 위대한 욕설을 한 분. 트루만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회고록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오르는 일과 같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혀 먹힌다. 대통령은 항상 사건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사건이 거의 꼭대기에 앉게 된다. 한순간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의 무한 책임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는 책임은 없다. 대통령은 한시라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측근 참모나 가족들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나는 사람 속에는 그래도 악보다 선이 더 많다는 믿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선이 악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역사적 선례를 연구했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그 뿌리가 있다. 나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 했다. 내가 왜 역사를 읽고 또 읽었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한국사, 동양사, 세계사, 역사를 폭넓게 그리고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